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면 우리 아이가 책에 집중하면서 엄마랑 좀 편안한 육아를 좀 하고 싶은데,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거나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 하지 않고 나는 뒷장을 넘기고 싶을 때 아이는 계속 그 전장을, 책을 끝까지 왜 안 보나, 이런 사소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좀, 그리고 이제 그 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아이랑 같이 놀이도 하고 책 읽기를 하고 잠자리 독서까지도 해. 에너지가 굉장히 엄마들이 없잖아요. 위험할 순간도 있고 굉장히 또,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엄마들은 호르몬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저도 이제 아이를 10년 전에 영유 아이를 키우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의 독서 습관, 그 다음에 인성 바른 아이, 나랑 아이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혹시 아이에게 좀 아픈 말로 상처를 주고 있진 않나, 이런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왜 만들어졌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웅진북클럽에서 나온 책으로 아이를 좀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4살, 5살 정도에 스스로 혼자 책을 읽으면서 글자도 읽기 시작하고, 읽기 독립이라고 들어보셨죠? 읽기 독립을 하면서 정말 쉽게 책으로 육아를 했던 경험을 이제 10년 정도 이제 갖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 책이라는 게 있어서 되게 쉽게 연년생을 키웠어요.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다 보니까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도구가. 몸으로 놀아주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엄마이다 보니까 뭔가 이 아이한테 내가 자극을 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못했던 엄마였어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말하는 게 쉬웠어요. 말하는 게.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랑 책을 가지고 노는 시간을 하루에 10분, 15분, 30분, 1시간씩 늘려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책의 바다? 책바다에 빠진다. 아이가 책을 읽다 보면요, 책바다에 빠져요. 책바다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 영유아를 위한 책들이 존재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영유아 책을, 이렇게 쉬운 책을, 단순한 책을 비싸게 10,000원, 15,000원씩 하잖아요, 이거. 이게 지금 웅진북클럽에 있는 책인데 하나에 11,000원, 13,000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이 책이. 그러면은 얼마나 비싸게 느껴져요. 사실 엄마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신혼 초기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책을 소개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이한테 모일 보여주고 고작 읽어줘도 이렇게 막 내가 생각하는 그림책, 이렇게 막 긴 글 있죠? 제가 이해하기 쉬운 책들, 제가 재밌는 책을 보여줬던 거예요. 6개월, 8개월 아이한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영유아 단순하게 인지나 뭐 다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단계별 책이 아니라 그냥 제가 손에 잡히는 대로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가 아이를 하루 종일 보면서 제일 힘들게 느낄 때가 잠투정할 때잖아요. 컨디션 좋아가지고 앉아서 놀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제 좀 졸리면 막 울고, 왜 우는지도 모르고 달래도 울고,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 달래기 위해서 책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 달랠 때 아이들한테 책을 이해할 만한 책을 이렇게 읽혀주다 보니까 집중을 여기다 이제 보는 거지. 집중을 하고 엄마가 따뜻하게 말을 들려주니까 울음을 멈추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잠자리 독서를 했는데, 책 바다에 빠지는 순간은요, 그 책을 얼마나 잠자리 독서에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1년 후에 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6개월 뒤에 오기도 하고, 엄마가 책을 덮고 잘라 그러면은 못 자게 합니다. 더 읽어달라고 떼쓸 때가 와요. 책 덮을래. 그러니까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계속 책을 읽어달라고 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를 가는데 책 육아를 한 지 5년 정도가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책바다에 빠져본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책바다에 빠져본 경험이 있죠. 명작도 읽고, 뭐 아이가 다양한 뭐 지식적인 책도 읽고, 좀 두루두루 읽었을 때 엄마가 생각했을 때 좀 책바다에 빠졌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관찰, 그러니까 하나의 분야만 책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토대로 해서 명작, 사과 채소에 대한 사과 자연관찰 책을 보다가 이렇게 연결된 명작 스토리가 있는 책으로 갑자기 타고 들어가던가, 이렇게 열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지책을 보기 시작할 때 나는 우리 아이가 책바다에 빠졌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 책을 반복해서 봤다고 했을 때 책바다에 이미 빠진 겁니다. 엄마한테 계속 똑같이 이거 읽어줘, 이거 읽어줘, 이거 안 읽어주면 떼쓰고, 이것이 이미 책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생각하면 앞에 이제 잔잔한 파도가 치고 앞에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까지 직전.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탐색을 하고 나니까 이 내가 봤던 사과가 있는 명작에서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사과는 열매일까 채소일까, 열매는 어떻게 열릴까에 대한 깊은 탐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바다에 빠진 아이들이랑 책의 바다에 빠져보지 않은 아이들이랑은 나중에 책 읽기 수준이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책 읽기 바다에 빠지는 순간이 사실 4살 이전에 옵니다. 36개월 이전에 오는 게 책바다지, 문제는 책 한 명만 깔아준다고 아이들이 다 책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들이 조금 욕심나는 게, 내가 책을 좀 많이 사줬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라고 해서 샀는데 사실 엄마들은 말하잖아요. 이거 우리 아이가 좋아해서 샀다고. 근데 그 아이가 좋다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엄마의 직감이에요. 눈에 마음에 들고 뭔가 좋으니까 엄마가 좋아 샀지. 사실 아이들은 그때 36개월 이전은 특별하게 내가 좋고 좋지 않다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점이 36개월입니다. 근데 물론 18개월 때부터는 이건 좋아, 이거 싫어라는 주장이나 자의 주관적인 게 생기는 건 뇌 발달적으로 봤을 때 24개월 이후인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처럼 분명한 의견이 이게 좋고 싫음이 분명한 게 없어요. 다 좋아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 스펀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 내 욕심만큼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진짜 열심히 책 읽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잠을 자고 있다거나, 책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얘는 책을 좀 좋은 걸 사줘가지고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놀잇감에 관심이 더 많다거나, TV 보는 거에 관심이 더 많고, 주방에 가서 주방기구에 막 관심이 더 많은 엄마가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책을 읽히는 거는 아이들을 수용해주기 위해서 읽는 거지, 뭐 강요하려고 책 읽하시는 분의 특징은요,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억압하고 싶지 않다. 아이의 뜻을 존중하고 싶다.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존중하는 육아를 하고 싶은 분들이 책 육아를 하는 거지, 아이한테 이 책 저 책 다 막 강요하려고 그러고 아이의 자유를 뺏으려고 책 읽히시려고 해서.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신다면 아이의 뜻을 존중하는 게 우선 1번이에요. 엄마들의 특징이. 그러면은 어쨌든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욕심이 있고 엄마의 뜻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책은 사놨단 말이야. 근데 책은 사놨는데 책 읽을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책 육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TV를 보지 않죠. 왜냐면 TV 보다 보면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 흘러나가잖아요. 근데 책 육아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저희는 TV를 보지 않는다, 집에 디지털 놓지 않는다. 물론 뭐 그게 디지털이나 TV에 대한 중독성보다는 책을 좀 더 가까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시간 확보라는 것도 있어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사실 책 읽기의 습관인 거고, 책 육아 하는 엄마들의 계속해서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빠르게 이루어지는 건 책 육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3시까지 제가 책을 6시간 동안 읽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자리에 누워갖고 6시간 동안에 잠도 안 자고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자러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9시 반, 10시 반, 11시까지 이렇게 읽어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18개월에서 24개월, 30개월 사이에 계속해서 책을 계속 읽어줘도 얘네 잠을 안 자고 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이 그렇게 1년 반을 책바다에 빠졌어요. 책바다에 빠진 건요, 1번 아이가 잠을 자려고 하지 않고 계속 책을 보려고 할 때. 그럼 여기서 나온 질문 뭘까요, 우리 엄마들? 아니, 내일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진짜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 계속 읽어줘요? 내일 유치원 가야 되는데 재워야 될 시간에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요, 우리 엄마들한테 내가 오늘 말해주고 싶은 거는, 책 육아라는 거 자체에 대한 개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책 육아는요, 사실 극단적인 육아 방법입니다. 왜냐면 내가 모든 걸 차단하고 책으로만 키우겠다 말하는 게 책 육아거든요. 지금 엄마들이 말하는 책 육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조화롭게, 나는 이런 부분들도 허용하지만 우리 아이는 좀 책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수준이 아니라, 책으로 아이를 거의 잘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극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저 때 제가 책 육아 할 때는 어린이집도 안 보냈습니다, 사실은.
극단적이기 때문에. 왜? 책육아를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요 100% 존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책육아를 해요. 뭐냐면 아까처럼 책육을 하다 보면 애들이 18개월, 19개월 어린이집 보내는 애인데 얘가 자기 전에 책을 한번 빠지면은 이 아이의 천재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평상시에 10시 반에 자던 애가 갑자기 책에 재미가 푹 빠져가지고 자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얘가 12시, 1시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어요. 거기서 나는 유치원 좀 늦게 보내더라도 그냥 책바다에 빠지는 경험이 인생 중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책을 보게 해주자. 그래서 저 사실 어린이집 안 보냈고, 얘가 새벽 3, 4시까지 책을 보여달라 해도 불안한 게 없기 때문에 책을 보여줬고, 또 아이가 잘 만큼 또 자고 일어나서 또 책을 보고. 사실 되게 어려워요. 엄마 시간 없고요. 다 아이한테 맞춰야 되고요. 외식 못합니다. 외식하고 막 들어오면 10시인데 언제 책을 보여주고서 놀아요. 그리고 책육아 하는 애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거의 일상생활이 TV도 안 보일 거고, 그죠? 집에서 거의 아이하고 엄마가 있는 시간이 많아요. 무조건 책만 사서 논다고 책육아가 아니라요, 조금 세상과 소통을 늦게 하고 책으로 먼저 소통하는 아이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책육아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엄마들하고 시간을 낮에 안 보내요. 아이하고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낮에 책을 보고서 아이가 세상을 먼저 책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어때요? 노출하는 시간이 책 속의 언어가 더 많고요. 조용한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게 책육아 엄마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세상과의 소통이 안 되고 책 속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늦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랑 사회성이 굉장히 좀 부딪혀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알고 책육아를 하신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이상적으로 좋은 부분만 생각을 한다면, 그냥 우리 아이가 책을 재밌게 보길 원한다 그러면 그냥 세상과 모든 것을 그냥 다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이다, 책육아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책육아 하시는 분들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바다에 빠진다, 우리 아이가. 그럼 책바다에 빠지는 시간은 언제다? 36개 이전이 훨씬 많다. 왜냐면 그때 이제 아이의 몰입성이 이제 진짜 인간의 능력을 좀 초월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모습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독서 딱 했을 때 뭔가 앉아서 내용의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엄마들이 상상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그쵸. 맞아요. 책이라는 것으로 내가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는 거는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고, 그 아이의 생각을 좀 존중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에서 책육아라는 게 나왔는데, 이 책이 좋다고 해서 우리 아이한테 이 책을 사줬는데, 보려고 했어. 이제 보려고 하는데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자, 안 보죠. 안 보는 엄마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랑 나랑 동화책을 좀 같이 사이 좋게 읽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엄마들이 꿈을 꾼단 말이야.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이제 그 꿈을 향해서 책육아라는 걸 하죠. 너무 오두방정인 거지, 아이가. 오두방정이고 내가 집중해서 보자 그러는 건 안 보고 맨날 봤던 것만 본다거나, 아니면 맞아. 아우 지겨워서 찢어질 만한 책만 계속 가서 보니까 엄마는 이 책이 아깝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조금 쉬워 보이고 맨 1년 전에 있던 책만 계속 보니까 얘가 뭔가 맞아. 책을 잘 읽는 건지,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내가 책이 땡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책을 펴서 보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죠. 되게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현실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건 되게 극단적인 육아 방법이라고. 책이라는 걸 좋은 기억을 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6살인데 엄마가 나한테 책을 권했어요. 근데 6살짜리 아이가 있고 6개월짜리 아기가 있는데, 내가 똑같은 책을 권했을 때 6살짜리랑 6개월짜리랑 이 책에 대한 호감도는 누가 클까요? 6개월? 6개월이죠. 6살은 지금 이미부터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분명하게 있죠. 근데 6개월은 다 좋죠. 좋고 싫으면 분명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주관이 없고요. 다 좋습니다. 지금은 싫고 저걸
저건 좋고 이렇게 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른처럼. 그래서 아이가 지금 거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책 읽기를 처음 시작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우리 아이가 이유식 먹다가 뱉어낼 때 있죠. 그때 생긴 거예요. 내 호불호가, 내 맛이. 그때가 언젠가 잘 생각해봐요. 빠른 애들은 10개월, 누구는 8개월일 때도 있고요. 이유식을 잘 먹지 않고 잘 먹는 건 먹는데 자기가 안 먹는 걸 뱉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센 아이고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좋고 분명히 싫은 게 있어. 그런 아이들일수록 더 빨리 시작해야 돼요. 근데 순한 애들 있죠. 뭘 줘도 그냥 다 수용해. 그게 성향인 거야 또. 그럼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책을 보여줘도 다 볼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생육을 처음 시작할 때 책에 대한 기억이 좋아야 된다. 아이들은 우리처럼 합리적으로 이 책이 이래서 좋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을 때 합리적으로 이거 과일 책이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이 책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뭘로 알아들을까요? 아이들은 뭘로 기억할까요? 느낌을 기억한다고요. 지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사과를 갖고 놀았던 엄마의 따스함, 엄마의 눈빛, 엄마의 촉감,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엄마가 이 책을 즐기면서 나에게 읽어준 그 느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책요가는 뭐 단계별 책 다 넣었다 해도요, 우선 첫 번째 태도는 엄마가 이 책이 즐거워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 하나라는 이 책에 대한 도구를 갖고 진짜 사과를 만지작거리면서 아이하고 서로 알아가는 그 재미를 우리 엄마가 행복하게 느끼고 있으면 우리 아이는 그 책 읽는 게 행복해요. 그러면서 억지로 책을 읽어주면요, 사실 아이는 듣고는 있지만요, 느낌을요, 책 읽는 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귀찮은 거구나, 힘든 거구나, 이거 다 안다고요. 그래서 진짜 책류가라는 건요, 엄마의 육체적인 상태가 우선은 건강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조금 강박증과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보다는 책 읽는 건 참 굉장히 즐겁고, 너랑 나랑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는 뭐해? 얘기하고 놀아, 플레이야, 놀고 있어. 너랑 나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해. 엄마는 억지로 해왔기 때문에 아이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 지금은 뭐 힘이 없으니까 엄마가 읽어주면 듣고 있겠죠. 하지만 조금 36개월 지나서 나의 의사표현이 될 때는 엄마 나 그냥 책 안 읽을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속상하죠. 정말 책육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 찾아라. 그리고 내 아이가 지금 책을 조금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아이한테 책 읽자라는 말을 오늘부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고 뭐 해야 돼요? 내가 책을 봐야 돼요. 뭐 엄마 책 아니어도 돼. 내가 아이한테 읽히고 싶은 책 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엄마가 이 책이 좋으면 아이도 이게 좋다니까요. 근데 엄마가 이 책이 힘들어. 그러니까 아이한테 읽어주고 싶은 책, 우리 애가 좋아했으면 좋겠는 책을 내가 먼저 좋아하려고 애를 써보자. 그리고 욕심내지 말자. 우리 아이는 아직도 내가 3살이 됐든 우리 아이가 4살이 됐든 이 책이 좋으면 이 책을 함께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애기 책이니까 우리 이제 이거 보자, 장기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애썼고 한 만큼 장기전으로 진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육아법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기할 거 많고요, 내가 절제해야 될 게 되게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돈 써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대신 그것을 장기전으로 성공을 하신다면 웃는 날이 오겠죠.